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연결 잘 다녀왔고요. 연결에서는 봉사실과 또 그 건강자문, 암치유 건강자문센터 뭐 이런 사무실 오픈했는데 음, 봉사실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거는 석수입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엄마의 반쪽 세포, 아빠의 반쪽 세포가 정말 지난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치열하게 생존의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고 그 하나의 세포가 되었을 때 그 세포는 곧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밥이 없으니까 어떤 변화를 시작했죠. 그래서 자원벽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받았을 때에 어, 에너지를 공급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삼배엽을 만들었어요. 일체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늘어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각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세포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 임시 관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건강을 생각할 때에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세포들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해야만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필요한 게 관리자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리자 그러면은 상관, 윗사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정적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포 차원에서는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조화롭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게 관리자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척세기로 가는 임시 관리자가 생기면서 그 관리자가 신호를 보내서 세포들이 분화되기 시작했죠. 처음에 어떤 신호를 보냈냐면 삼배엽 세 개의 판이 있었고 맨 위 외배엽 쪽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거기서 신경판이 형성되고 신경관이 형성되고 신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경줄기 세포들이 뻗어나오면서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지점에서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세포, 그 당시의 모든 세포는 동일한 세포예요. 별로 서로 이렇게 분화하지 않은 동일한 세포예요. 그러니까 신경관을 따라서 쭉쭉쭉쭉 뻗어나가기도 하고 또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한 것들은 같은 세포예요. 지금 우리 몸은 완전히 서로 다른 세포들로 되어 있죠. 200개, 200종류의 세포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세포가 처음에는 동일했고 사실 지금도 동일해요. 예를 들면 우리 피부의 세포와 내 간의 세포는 DNA가 똑같아요. 음, 내 손의 세포와 내 발의 세포도 똑같아요. DNA는 다 똑같지만은 그중에서 어떤 것은 발현되고 어떤 것은 잠궈 놓은 상태로. 그래서 어떤 걸 잠그고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그것을 지시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 지시하고 조정하는 것이 갑질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상위 개념으로 하이라키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세포들이에요. 관리자의 의미가. 그래서 쭉 뻗어나가서 뇌까지 되고 밑으로 또 뻗어나가서 원기 기관의 관리자들이 되고
그리고 옆에서 쭉쭉 뻗어나갔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뻗어나가고 장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것 자체가 줄기세포잖아요. 동일한 세포잖아요. 그러면 그게 삼배엽이 있으니까 다른 세포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거와 협력해서 우리 몸의 장기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심장세포,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외배엽 위에 뇌가 있는 그 영역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구멍이 두 개 생기고 내려와가지고 거기 있을 때에 여기 신경능 줄기세포가 쭉 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형태를 만들려고 신호를 주고 어쩌면은 어, 증식을 시키고 또 스스로 같이 증식하고 이런 식으로. 왜? 같은 세포들이니까. 아직 크게 분화되지 않은 세포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걸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런 신호의 주체가 척수라는 거죠. 지금 우리 몸에서 본다면 척수지만 그 당시는 신경관이잖아요. 신경관이 계속 뻗어나가고 거기서 어떤 신호가 전달되어져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몸을 만드는 거죠. 왜 조화가 필요하냐면은 위치에 따라서 어떤 건 심장이 되고 어떤 건 간이 되고 피가 되고 어떤 건 밑에 가서 방광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누군가가 위치를 정해주고 조절하지 않으면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몸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세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세포 차원에서 세포 차원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전체 의식과 세포의 의식이 동일하다고 봐야 되죠. 두 번째로는 몸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 만든 것이 관리자다. 그래서 저는 몸을 구별할 때 공급자와 관리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몸을 만든 사람이, 만든 자가 치료를 할 수 있고, 그게 에너지가 적절하게 잘 공급이 되면 우리 몸은 세포가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설사 좀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정보라고 했을 때 그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데가 바로 DNA죠. 음,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뭘 더 해야 되냐면은 공급자와 관리자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우리 몸에 원래 수정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해요. 음, 예를 들면은 우리 몸의 세포의 핵 속에 인간의 DNA가 있는데 세포의 핵 속에는 또 어떤 DNA가 있냐면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에서 유래된 DNA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DNA의 약 45% 정도는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DNA란 말과 바이러스란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인간의 단위 생명체 세포 60조개와 또 그와 유사한 숫자의 다른 미생물과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끊임없이 다른 생명체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요.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내 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또 나름대로 적절하게 자기 활동을 해야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에고를 부정하고 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제일 중요한 게 척수와 그다음에 공급자로서의 어,
미안합니다. 뭐 제가 설정을 좀 잘못했나 봐요. 음, 네. 자,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급자를 건강하게, 관리자를 건강하게. 그러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급자는 뭐 별로 공부할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급자에 대해서 심장이나 혈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관리자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척수 공부 시작하는데 조금 지루할 거예요. 지루하더라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몸의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척수. 오늘은 도대체 척수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 정도만 대략적으로 공부하기로 해요. 척수는 이런 모양입니다. 우선 모양을 보면은 자, 가운데 걸 보세요. 가운데 걸 보면은 여기가 목 부분 경추거든요. 경추. 그다음에 여기가 뒷면입니다. 뒷면. 이 흉추가 이렇게 휘어 있죠. 흉추가 뒤쪽으로 휘어 있어요. 요추는 앞쪽으로 휘어 있고 꼬리뼈는 또 반대로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양으로 잘 유지되었을 때 관리자가 제대로 역할을 해요. 관리자는 어디 있냐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이 속에. 그러니까 관리자는 이 뼈로 단단한 뼈로 잘 보호가 되어져 있고 이 뼈가 제 위치에 있을 때 관리자도 제 위치에 있는 거죠. 이 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에 7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추라고 하고요. 흉추는 목 밑에서부터 허리까지 1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흉추라고 하는데 이것은 늑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좀 작고 이쪽은 좀 커요. 나중에 치료할 때는 다 만져보게 되는데 몇 번 흉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엔 좀 스트로도 자꾸 하다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천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천골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구멍이 4개가 나 있습니다. 구멍이 4개 나 있는데 이 구멍으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구멍은 4개지만 신경은 5개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 부분, 이 부분, 휜 부분, 이 부분에 자궁난소, 방광직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미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척수가 이 속에 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속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척수가 위로 올라가면 뇌잖아요. 그래서 뇌하고 척수는 발생 때부터 같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전골과 미골이 있는데 여기서 그 척수를 딱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서 여기 어떤 병이 생기면 이게 위로 말려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그 척추를 보면서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신경이 8개가 나옵니다. 뼈는 7개인데 뼈 1번 뼈 위에서부터 신경이 나오니까 전부 8개가 되고 흉추 12개는 당연히 12개의 신경이 나오고 요추 5개에도 5개의 신경이 나오는데 천골은 하나의 뼈지만 여기에 원래는 5개로 분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이 5개가 나옵니다. 밑주신경도 하나. 그렇게 해서 신경은 전부 31개가 나오고 이 31개가 각자 자기 맡은 위치, 다시 말하면 근육, 골격, 그다음에 오장육부 전부 다 자기 맡은 영역이 있어서 얘가 만들었고 이 속에 있는 척수가 만들었고 얘가 관리해요. 관리라는 개념은 세포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신호 전달이 되고 이 안에서 그걸 판단하고 예측하고 의사를 결정해갖고 신호를 내려보내죠. 그런 식으로 평소에 잘 관리하는데 그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척수가 건강하면 척수가 제 역할만 한다면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뇌와 척수를 구분하는 것은 별로 좋은
구분법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뇌로 연결되는 것도 여기서 쭉 올라가서 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두개골 바깥에 있는 뇌, 다시 말해서 척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죠. 여기서는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것의 두께는 되게 얇아. 1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 뼈가 골격과 근육이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척수 주변에는 막이 3개가 있어요. 막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막을 경막이라고 해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단단하다는 뜻이죠. 듀라메터. 네. 어, 네. 음, 지주막. 두 번째 있는 게 지주막.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여요. 너무 얇아서 안 보이죠. 바깥에 있는 걸 경막, 가운데 있는 것을 지주막, 이 안에 있는 것을 피아메터, 연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막과 연막 사이에 지주막, 지주라고 하는 것은 거미집, 거미집을 얘기해요. 거미집처럼 생겼다. 그 안에 이제 주로 혈관들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 1cm 정도의 얇은 되게 얇은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뇌의 역할을 한다. 뇌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균 45cm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게는 한 25g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척추 이 뼈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척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몸을 만들었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고장이 나면 애가 수리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식으로 수리하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신경세포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분화돼서 우리 몸이 되었을 때는 이게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라는 말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신경세포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세포체가 있고 여기에 줄이 쭉 달려 있어요. 이 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광통신선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세포라는 말 세포체가 있고 줄이 있다. 통신선이 있다. 이제 세포체,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세포체가 고장이 난 거냐, 광통신선인 축삭이 고장 난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살펴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안에도 혈관은 다 들어와 있어요. 혈관이 이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혈관이 없으면은 혈관은 뭐예요? 공급자잖아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가운데. 왜 구멍이 뚫려 있냐 하면은 그 가운데에는 원래 우리 이 척수가 만들어질 때 신경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평평하던 게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신경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냐면 이 속에는 물이 흘러요. 되게 작지만 이 속에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 안에 중심관이라는 게 있고 이 바깥에도 지주막, 지주막, 그러니까 경막, 연막 가운데 지주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주막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흘러요. 그 물을 뇌척수액이라고 해요. 뇌와 척수액에 있어서 이 뇌척수액의 중요성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뇌 문제가 생겼다면 뇌척수액이 특히 밤에 우리 잠잘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청소하는 게 뇌척수액이에요. 뇌척수액이 순환을 잘 안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뇌척수액이 매일 만들어져요. 뇌 속에서 매일 450cc씩 만들어져요. 뇌척수액이 안 만들어져도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뇌척수액은 사실은 줄기세포,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분열하고 있어요. 우리 뇌 속에서. 그 새로운 세포.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새로워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있던 세포에서 분열을 해서 증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기세포가 증식을 안 하면은 병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기간이 되게 짧아요. 오래 살지가 않아요. 또는 손상도 잘 입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줄기세포가 가서 마치 처음에 우리 세포 하나가 몸이 되듯이 똑같은 원리로 이 줄기세포가 가서 거기를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배양되느냐? 뇌척수액 속에서 배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척수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BBB라는 게 있어요. Blood-Brain Barrier. 그러니까 혈관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만은 혈관이 이, 음, 이 신경세포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척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뇌 속에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뭔가를 약을 주입하려고 했을 때에 약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병과 척수의 병은 거의 뭐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하면은 모든 세포는 이렇게 염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트리판 블루라는 염색약으로 어, 처음에 음, 주위에 뇌에다가 그걸 염색을 해봤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항상 염색약을 가지고 단백질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단백질 이런 것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 염색약이 없으면 생물학이 발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위 뇌에다가 트리판 블루를 주입을 했더니 이상하게 뇌하고 척수에만 이 염색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염색이 안 돼요. 그 거꾸로 몸에다가 주입을 했더니 척수하고 뇌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와 뇌 그리고 일반 세포 사이에는 어떤 구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인데 혈관에서 들어오는 어떤 약물이 척수나 뇌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100%는 아니고 들어가는 것들은 아주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그중에 이제 소화가 된 포도당은 이제 에너지원이니까 아미노산, 비타민, 핵산 같은 아주 미세한 분자들, 저분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약 중에서도 약 0.1% 정도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분자량이 조금만 커도 못 들어가고 웬만해서 못 들어가요. 근데 알코올,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이런 것들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면에 치매, 뭐 도파민 부족이잖아요. 도파민을 집어넣으면 이 도파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치매, 알츠하이머, 자폐 이런 정신적인 병, 그러니까 뇌의 모든 병들은 약으로 치료하기가 극히 어렵다. 안 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척수와 뇌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옛날부터 이런 전기밖에 없어요. 전기적인 에너지 외에는 뇌와 척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척수에 집중할 거거든요. 이 척수를 진짜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돼요. 왜? 왜 그럴까요? 얘가 몸을 만들었잖아요. 얘가. 몸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각 세포 차원에서 몸을 관리하잖아요. 내가 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위를 관리하는 이 척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뭐 문제가 생긴 거야. 도대체 얘가 어떻게 몸을 관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포를 관리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다 뜯어봐야 돼요. 또 우선 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자 여기를 후근 뿌리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요. 구분돼서 나오는데 뒤에 있는 것을 후근이라고 하고 앞에 것을 전근이라고 해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신경절로 한번 모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는 뒤로 가요. 여기는 뭐 신경 하나 그려놨지만 이 뒤로 간다는 얘기는 등짝의 모든 부분은 얘가 다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척수에서 나오는 게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세 가지 길이 있다.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후지라고 해서 등 쪽에 있는 뭘 관리할까요? 근육, 뼈, 혈관, 피부 다 얘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늑골 사이로 앞으로 이렇게 쭉 가요. 여기서 늑골 사이로 가는데 앞으로 쭉 가다가 중간에 분지해가지고 여기를 덮어요. 또 계속 앞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은 이건 이제 전지는 앞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이중으로 구성이 돼서 몸 중앙까지 도달을 해요. 그래서 몸통 전체는 전부 이 전지신경이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가 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요. 세포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이쪽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어떤 물질을 보내고 해서 그걸 해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운동이라고 해요. 보고되고 처리되는 그런 모든 신호를 얘네들이 다 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관리죠.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후지, 등짝, 전지, 몸통, 물론 이제 팔, 다리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근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 뼈, 혈관, 림프살, 림프관, 피부, 그 모든 것을 다 얘네들이 관리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무수하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신경이 쫙 퍼져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신호만 주고받는 거예요. 신호만. 음, 조금 너무 좀 단순화시킨 말이 어쨌든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런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 속에 있다. 척수에 있다. 이게 참 실감이 잘 안 나요. 그죠? 실감이 안 나.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간암이 걸렸어. 그러면은 간만 자꾸 뭐라 그러죠? 간암이 걸렸으니까 간을 막 잘라내고 간은 간은 잘라내도 금방 자라 몇 달이면 다 자라요. 그래서 수술도 많이 하죠. 근데 안 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던 세포 하나가 생명체고 세포 하나가 스스로 치료하거든. 의식도 대단하잖아요. 치료할 수 있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 잘라내고 새로운 간이 생겼으면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 왜 그러냐? 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에 있는 세포를 관리하는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암을 치료할 때, 암을 비롯해서 어떤 병이든 치료할 때에 척수를 먼저 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다. 물론 다른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안 돼 있는데 척수가 뭔가 문제가 생겨 있는데 척수 내부의 세포가 손상이 돼 있거나 염증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기능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장육부를 치료한다는 것은 그건 본질적으로 완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구조다. 그래서 굳이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우리 배꼽, 배 앞줄까지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안으로 들어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조금 어려워요. 근데 다음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척수예요. 척추뼈 안에 있는 거. 직경 대략 한 1cm 정도 되는 거. 척수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신경은 척추뼈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양옆으로 들어와서 신경절을 만들어요. 여기서 다 모여요. 다 모이는데 여기서 다시 나가가지고 자 하나씩 볼까요? 밑에서부터 봐요. 이 생殖기관, 신장, 직장, 이건 대장, 소장, 어, 비장, 췌장, 간, 뭐 혈관, 위장, 기관지, 심장 관리 안 하는 게 없어요. 얘네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들었고 얘네들이 치료하고 얘네들이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병이 났다고 하면은 여기는 잘못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죠. 제가 늘 좀 엉뚱한 예를 드는데 둘이서 막 싸우고 있어. 막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놈을 일방적으로 패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순경이 왔어. 경찰이 와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왜 소리를 질러? 좀 조용히 해. 입 다물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데 그게 이제 증상 치료예요. 증상. 증상을 없애려고. 입 막는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 막는다고. 이 때리는 놈을 말려야 되는데 화해를 시키든지 때리는 놈을 못 때리게 하든지 그렇게 원인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치료는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별로 잘못이 없어요. 맞는 사람은 별로 잘못이 없는 거죠. 때리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회복이 안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 협력하고 각 세포마다 계속해서 분열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늘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암을 치료하시는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암을 치료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세포를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가?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걸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면 척수에서 나와서 교감신경강 신경절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나가서 장부 옆에 신경절을 만들어서 각 장부를 관리한다. 그래서 각 장부에 담당자들이 있다. 그 담당자가 누구냐? 그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척수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장부를 치료하는 것을 잘 모르냐면 이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척수예요. 안에 척수에서 감각, 그러니까 보고받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내용을 보고를 받고 그것을 판단해서 이거는 어떤 문제야라고 판단하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릴 때에 파란색은 보고를 받는 선이고 빨간색은 명령을 내리는 선이에요. 신경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장부, 오장육부로 들어가는 그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처리하는 영역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여기서 선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번 돌아서 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일이 들어가서 여기서 신경절을 만들어서 장부를 치료해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척수에서 세 갈래가 나온다. 하나는 뒤쪽으로 나간다. 등 쪽이다. 하나는 삥 둘러서 앞으로 나온다. 그것을 어, 그러니까 근육 그러니까 이것들은 후지나 전지는 근육, 골격, 혈관, 림프관, 피부 이런 정도만 관리하는데 오장육부, 오장육부 우리 안에 몸속에 있는 장부를 관리하는 라인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뒤에서 나온다는 거죠. 척수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아파. 뭐 위에 염증이 생겼어. 그럼 보통 치료 어떻게 해요? 음, 여기 막 내시경 꽂아보고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고 염증이 생겼으면 염증 약을 먹거나 침을 치료할 때는 배에다가 침을 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원인은 전부 척수에 있다. 어, 위에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척수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관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구분을 대충 보면은, 아까 여기 목에 8개의 신경이 나온다 그랬죠. 7개 경추에 8개 신경이 나오고, 흉추가 12개가 있고, 요추가 5개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각 피부 쪽으로 나오는 신경들은 다 그 관리자가 정해져 있어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목에는 8개가 있는데 1번, 그러니까 1번 뼈, 1번 경추의 위에서 나오는 거는 옆으로 안 나오고 경추는 좀 옆으로 나오거든요. 신경이 옆으로 안 나오고 속으로 들어가요.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뭐가 있어요? 성대가 있고 갑상선이 있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손이 잡혀지는 이 구조물들 관리하는 게 1번이에요. 그다음에 2번은 어디로 가냐면 이 뒤통수로 가요. 이 뒤통수 통증은 전부 경추에서 오는 거예요. 뒷머리 통증은 전부 2번, 그러니까 2번 신경이니까 1번 경추 밑에 있거든요. 1번 경추 밑에서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경추는 뒤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치료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뒷목에서 옆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명도 이거와 연관이 있고, 이제 아린 이빨, 치과 문제도 이 3번과 연관이 있고 그래요. 4번은 목 전체 문제. 5번부터 8번까지는 팔의 문제. 모든 팔의 관리자는 목뼈에 있어요. 5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피면은, 어,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그러니까 5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밑으로 7번. 그 다음에 앞으로 8번. 이런 식으로. 5, 6, 7, 8번이 그래요. 그래서 팔의 모든 문제, 팔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흉추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측정하기 어려운데 다만 이것만 알면 돼요. 1번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맨 밑에 나간 12번이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치고 배꼽에서 쭉 내려가면 뼈가 걸리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늑골을 따라서 구분해 보면은 내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척추뼈 어디에 있는 신경의 문제다 또는 척수의 문제다 이렇게 분간을 할 수 있어요. 요추 같은 경우는 여기 2번, 3번 1번, 2번, 3번이 사타구니 쪽으로 나와요. 4번이 무릎 쪽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으로 하고 5번은 그 사이, 6번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그래서 허리에서 쭉 연결해 보면 알아요. 연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릎 문제다. 대부분 4번 요추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4번 요추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4번 요추 안에 있는 척수, 4번 요추 안에 있는 뇌, 척수는 뇌예요. 거기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영양 공급이 안 되거나 위상을 입거나 뭐 운동을 안 해서 너무 근육이 없거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음, 근본적으로 요추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생식기 문제는 그러니까 청골 쪽에서 나오는 신경, 이리도 나오지만 안으로도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거 모르냐?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뭐 대학에서 다 배우는 거죠.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르냐? 알죠.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안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특수화가 뇌는 왜 치료 방법이 별로 없냐면은 첫 번째 약을 못 써요. 약을. 약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이게 눌리잖아요. 이게 척수니까 요추 4번에서 눌렸어요. 이게 이제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눌리면 어떻게 해요? 시술을 하면은 이거 잘라내죠. 이거 잘라내면 눌리는 게 좀 덜하겠지만은 또,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척수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깊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갖고 어, 침몰도 어렵고 약은 또 약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어, 약도 안 들어가고 어떤 물리적인 치료 방법도 쉽지가 않아요. 에너지를 이쪽으로 넣기도 엄청 어려워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건 근원세포거든, 줄기세포거든요. 줄기세포 중에서도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세포들하고 이 교류를 통해서 치료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뇌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뇌신경 줄기 세포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약이나 또는 수술로 하려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 구조를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약간 까만색 나는 게 회백질이라 그래요. 회백질인 이유는 신경세포가 음, 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신경막 축삭이 있다 그랬잖아요. 광통신선. 광통신선은 지방세포가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흰색을 내요. 세포체는 핵이 있어서 까만색이 나와요. 그래서 까만색들만 모인대요. 가운데는 그것을 회백질이라고 해요. 회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경세포가 세포체만 왕창 모이면 얘네 기능이 엄청 높아져요. 지능이 높아져가지고 특별한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 감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어, 거꾸로 세포체가 아니고 축삭, 그러니까 신경망, 광통신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일이 들어와가지고 보고되고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명령을 내려보내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구조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회백질은 따로 떼면 이런 모양이 나비처럼 생겼죠. 안에 중심관이 있고 각 영역마다 또 새로 자기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에 회백질의 역할, 그냥 바깥에 있는 백질, 동신선들, 동신 다발들이 있는 이쪽 부분이 또 어디로 연결되고 어디로부터 신호를 받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맨날 이거 좀 지루해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 지루하냐면은 이게 되게 생소해요.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lateral corticospinal tract 또는 뭐 여기 뭐야 그레이스 퍼시클러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라서 그래요. 물론 한글로도 외워야 되지만 영어로도 외워두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뭔가 공부할 때에 이 원어를 모르면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한글로 공부할 테니까 그걸 어려움 없고 다만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척수가 진짜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게 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뇌로 가서 뇌까지 공부하면 척수와 뇌의 기능과 역할을 다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우리가 원하는 치유 방법을 치유의 근본 방법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 마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연구진이 전기 전극을 이용해서 하반신 마비 원숭이를 다시 걷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원숭이가 가까스로 발을 뗍니다. 운동과 감각신경이 모여있는 척수가 손상돼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숭이의 뇌와 척수 부근의 심은 전기전극이 작동하자 갑자기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뇌신호 감지 기술에 무선통신 기술이 더해져 움직이라는 뇌의 명령이 다리에 전달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And for this, we develop a brain-spinal interface that decodes motor intention from brain signal, bypasses the lesion, sending this information to the spinal cord below the injury. 원리는 이렇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원숭이의 뇌에 심어진 전극을 이용해 뇌 신호를 분석한 뒤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컴퓨터가 다리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신호를 포착하면 원숭이의 손상된 척추 부근의 심은 또 다른 전극으로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극이 다리에 전기 자극을 주면 다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For the first time, I can imagine a patient completely plegic being able to obey to his brain commands through this brain-spinal interface. 연구진은 이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극을 뇌에 직접 심는 건 위험이 따르는 만큼 이를 대체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예, 이 영상 조금 오래된 것입니다. 스위스 로잔 대학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혹시 나중에 스위스 로잔 대학에서 뭐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면은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치료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태까지는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어, 척수가 끊어졌을 경우에 척수 저 멀리에 있는 그쪽으로 무슨 신호를 보내서 작동하게 하는 그런 원리로 하다가 척수를 직접 살리는 방법까지도 개발을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해왔고 실패했다가 올해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전기치료예요. 전기를 주면 돼.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방향과 굉장히 유사한데, 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척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도 척수가 끊어진 사람을 치료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척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척수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척수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에 지금 이 경우는 척수가 끊어지니까 완전히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만일에 척수가 반만 작동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반만 움직이거나 그만큼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것이 팔이나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까지 관리를 한다면 만일에 척수가 반만 기능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서 어떤 병이 오겠어요? 그런 차원인 거죠.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래 척수가 한 10%만 문제가 됐다. 그럼 그 10%만큼 관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면은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 있는 거죠. 만일에 거꾸로 그랬을 때에 척수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척수에 있는 신경 또는 뇌의 신경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은 걔네들이 몸에 생겨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몸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자가 고치는 건 쉽다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제가 자꾸 지루하다고 강조를 드려요. 근데 많이 하진 않을 거니까 척수의 구조에 대해서 쫙 하고 지루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뇌로 가면 뇌는 훨씬 재밌어요. 척수 구조는 되게 복잡하기만 하고 이거 뭐 꼭 알아야 되나 이런데 뇌는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척수가 좀 지루하더라도 잘 참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